킥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코어 타겟이 따로 있겠죠. 여성 향수라면 여성에게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코어 타겟이라면은 그렇지 않은 타겟이 있겠죠. 기타적인 타겟. 그 사람들을 위한 타겟은 이 코어 타겟보다는 입찰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낮추는 거죠. 그래도 이 코어 타겟이 아닌 타겟들한테도 노출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민채아입니다. 오늘은 저번 교육 때 말씀드렸던 쇼핑 검색 광고 세팅 전략 꿀팁들을 간략하게 요약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꿀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다르게 영상을 3개를 찍었었어요. 근데 이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봐주시고 한 번 더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는 지금 화면과 같이 확장 소재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노출용 상품명 기재를 하고 또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는 방법,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3번째는 메인 키워드별로 입찰가와 순위를 좀 조정하면서 이로 인해서 좀 CPC도 낮추고 품질 지수도 높이고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들을 3가지를 제가 지난 교육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오늘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꿀팁 첫 번째는요, 제가 확장 소재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빨간 네모 박스가 확장 소재인데요. 확장 소재는 지금 추가 홍보 문구와 쇼핑 상품 부가 정보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과 같은 왼쪽 빨간 네모 박스는 무료 체험 11분 증정이라는 확장 소재인데 이게 추가 홍보 문구의 확장 소재이고요. 오른쪽은 구매 건수, 리뷰수, 찜수라는 쇼핑 상품 부가 정보라는 확장 소재입니다. 이 부분 세팅할 때는 1편 영상을 봐주시면 어떻게 세팅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확장 소재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확장 소재를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꼭 필수로 해야 하고, 만약에 우리는 어떤 확장 소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광고 시스템 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제 확장 소재를 한 번에 세팅은 가능하지만 라이브도 가능하거든요. 세팅도 가능하고 라이브도 가능한데 2개 전부 동시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둘 중 하나만 랜덤으로 노출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홍보 문구도 설정이 가능하고 쇼핑 상품 부가 정보 세팅도 가능합니다. 2개 다 세팅은 가능하지만 둘 중에 하나밖에 노출이 안 되고요. 이 노출되는 그 기준은 네이버가 이제 알아서 자동으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이 돼서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둘 중에 클릭을 또 많이 하겠죠. 근데 한쪽으로 대부분 더 많이 클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노출도 한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우리 상품과 맞는 알아서 확장 소재가 그 세팅이 되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아프다, 이 둘 중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2개 다 세팅을 해주시고요. 2개 다 놔두시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노출이 돼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보통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추가 홍보 문구가 더 많이 클릭이 되고 노출이 되고 심지어 전환까지 일어났다. 이런 경우는 굳이 쇼핑 상품 부가 정보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쇼핑 상품 부가 정보가 더 많이 클릭을 했고 CTR이 높고 그리고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추가 홍보 문구를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구매 건수나 리뷰수나 찜수가 100개 미만이라면 제가 노출은 하지 않는다는 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낮거나 0개예요. 근데 그거를 노출을 시킨 거면 자랑할 만한 그런 문구들이 아닌데 다른 장점들이나 다른 문구들을 활용을 해도 전환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 잠재 유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것들을 최대한 좋은 문구들을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구매 건수나 찜수나 이런 구매 리뷰 수들이 너무 적다, 100개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노출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추가 홍보 문구, 지금 이렇게 무료 11분 증정이라는 추가 홍보 문구 같은 이벤트 문구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이벤트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할인이라던가 혜택 같은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없다 싶으시다면 제가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도 뭐라도 저희가 장점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잠재 유저들에게, 그러면은 이 추가 홍보 문구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만족도 높은 제품 아니면 재구매율 높은 상품과 같은 문구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걸로 효과도 받고 효율도 받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인정해준 문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거는 정말 만족도 높은 제품이라고 해놓은 거구나. 네이버가 재구매율 높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이 다 수집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구들을 웬만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고, 또 지금도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그렇게 구매 건수가 높지 않고 그렇게 이벤트를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러한 문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이런 문구는 그렇게 끌리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제품만의 특성 아니면 장점, 이러한 부분들을 부각하고 싶으신 문구를 사용하면 돼요.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 아니면 이거는 누가 어떤 연예인이 먹는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하고 싶은 문구들을 이 추가 홍보 문구를 활용을 해서 이 확장 소재를 활용을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야 하는데, 이 확장 소재를 활용을 해서 꼭 둘 중에 하나 노출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꿀팁 두 번째는요, 노출용 상품명을 기재하고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이 쇼핑 검색 광고 구조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와 달리 키워드들을 일일이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상품명과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라 키워드가 자동으로 매칭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노출시키고 싶다면 기본 상품명도 너무 노출이 잘 되겠지만, 더 추가적인 키워드들을 노출을 시키고 싶으면 지금 화면과 같은 노출용 상품명에 원하는 키워드들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과 같이 나이키 운동화 판매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 상품명은 여자 나이키 러닝 운동화라고 처음에 이제 긁어왔을 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키워드들을 노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나이키 겨울 러닝 운동화 추천, 이라는 거를 이제 만약에 작성을 했다 하면은 여기서 겨울이랑 추천이라는 키워드가 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예시와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 아동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겨울 시즌이니까 겨울, 가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곧 다가오는 연말, 크리스마스, 설날, 명절 이런 시즌성의 어떤 문구 단어들을 이 노출용 상품명에 기재를 해서 활용을 한다면, 연말 지금 운동하기 때문에 굳이 상관은 없지만 연말이랑 연관된 선물이라던가 어떤 그런 키워드들에 맞는 게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꼭 노출용 상품명을 이용을 해주셔서 더 많은 키워드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키워드를 더 확장해서 노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한다면은 쇼핑 검색 광고 창에 어떤 메인 키워드들을 검색하면요, 자동 연관된 키워드들이 다 나와요. 메인 키워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매칭돼서 연관 키워드라고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꼭 좀 참고를 해서 그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 주셔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 생각지도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들을 또 눌렀을 때 노출된 다른 경쟁사들의 광고들은 어떻게 노출용 상품명을 이용을 했는지 봐보시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들이 같이 조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거 따라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노출용 상품명이라는 이 소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저희가 세팅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세팅되어 있을 때 무조건 처음부터 키워드들을 제외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키워드가 이제 노출이 돼서 너무 좋은데 또 이게 자동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키워드들도 또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은 이제 노출 제외 키워드 추가를 해주셔서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바로 키워드들을 제외시켜 주시는 것보다는 더 많은 키워드들이 매칭되고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시다가 뭐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후 한번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죠. 광고비가 많이 소진이 됐는데 전환이 됐으면은 당연히 그 키워드는 놔두시는 게 맞고요. 광고비가 많이 소진이 됐는데 전환도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근데 또 그 키워드가 우리 상품이랑 맞지 않다고 판단된 키워드들이면 당연히 이제 제외를 시켜 주셔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는 매일 정도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다만 처음부터 바로 제외 키워드를 제외시키지 말고 조금 한 달 정도 여유롭게 놔보주시면은 그 안에서 자동 매칭된 키워드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동 매칭된 키워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광고비만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제외 키워드를 추가하고 빼보고 다시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품질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다 제외 키워드를 다 해버려도 안 되고 아예 방관하셔도 안 되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노출형 상품명과 제외 키워드를 추가하고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외 키워드 설정하기 이 화면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 쇼핑 검색 광고에 키워드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들이 노출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 상품의 쇼핑 검색 광고 상품의 키워드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제외 키워드 설정 항목을 들어가 보시면 노출된 키워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영상 2번째 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 2번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영상에 말씀드렸던 꿀팁 3번째는 이제 한 상품을 메인 키워드별로 세팅을 해서요. 입찰가를 따로따로 메인 키워드마다 조정을 하고 CPC도 따로따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풀이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과 같은 유산균이라는 제품을 판매해요. 근데 이제 메인 키워드가 제가 이제 세팅했을 때는 메인 키워드라고 판단이 된 키워드들은 여성 유산균, 변비에 좋은 유산균, 임산부 유산균, 면역력 영양제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라는 이 5개를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을 한 상품인데 5가지의 키워드를 분리를 해서 5개의 그룹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상품의 메인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한 상품이지만 결국은 한 상품을 5개의 그룹으로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메인 키워드 1번이라는 키워드, 즉 여성 유산균이라는 키워드를 등록할 때는 당연히 다른 나머지 기타 변비에 좋은 유산균, 면역력 영양제 유산균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에는 메인 그룹 1번 여성 유산균 그룹이라는 여기에는 여성 유산균이라는 키워드 말고 나머지는 다 제외 키워드에 설정을 해서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성 유산균의 입찰가를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룹의 입찰가를 설정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 상품, 이 여성 유산균이라는 키워드의 그룹을 입찰가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룹이지만 결국은 그 키워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파워링크로 치자면 파워링크는 여성 유산균이라는 키워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 유산균의 입찰가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쇼핑 검색 광고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변비에 좋은 유산균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메인 키워드 2번이 지금 변비에 좋은 유산균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4개의 키워드들은 다 제외시켜주고 변비에 좋은 유산균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비에 좋은 유산균 입찰가와 여성 유산균의 입찰가가 다를 거고 클릭했을 때 평균 CPC도 다 다르겠죠.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 그러면 CPC가 낮춰지고 광고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효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메인 키워드로만은 광고를 이제 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세부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매칭된 키워드 중에 너무 의도치 않은 키워드에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자사명, 브랜드명이 있죠. 이런 걸로도 구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황색 칸처럼 그룹, 기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제외 키워드든 뭐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본으로 세팅을 하면요. 여기에는 자사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인 키워드 5개 외에 다른 세부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노출용 상품명의 추천, 가격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여성 유산균 추천이라는 이런 키워드들은 이 그룹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의 그룹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전환이 일어나게 하고 클릭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그룹, 기본적인 그룹 하나는 기본적으로 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메인 키워드를 5개로 나눈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C를 낮추고 메인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조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광고비를 절감하기 위한 거거든요. 광고비를 너무 많이 소진되고 나는 여성 유산균은 1위로 높이고 싶고 변비에 좋은 유산균 5위에 하고 싶은데 이걸 한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여성 유산균이랑 변비에 좋은 유산균이 둘 다 1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균이 되기 때문에 CPC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룹별로 메인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나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러나 세부적인 키워드라던가 자사명 같은 키워드들은 굳이 따로 빼서 하면은 다시 CPC가 같이 올라가니까 하나를 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본 그룹에 여성 유산균 이 5개의 메인 키워드들이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전환이 되고 저기에도 전환이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에 만든 이 그룹에는요, 이 5개 지금 그룹을 만든 것들은 제외를 시켜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러나 이게 다 무조건 이 5개의 키워드가 이 그룹 기본에 있는 그 그룹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일단 놔두시고요. 메인 키워드들을 일단 기본에 있는 그룹에 우리 5개 만들어 놓은 거를 제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혹시라도 이해를 못 하시거나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의를 제가 몇 번 받아가지고요. 그냥 일단은 지금 우리 상품의 메인 키워드가 5개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5개의 선정을 지금 이 그룹별로 5개의 그룹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5개예요. 그러면은 5개의 캠페인이 생기고 25개의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시고 제외 키워드를 건드리고 노출용 상품명을 좀 건드려서 광고비를 전략하고 또 CPC를 낮추고 품질 지수는 또 향상시키고 그리고 전환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꿀팁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은 이 영상 3번째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란 밑줄을 친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다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검색 광고나 파워링크나 배너나 지금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은 게 PC랑 모바일은 분명히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달라요. 그리고 배너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번외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배너 같은 경우도 PC 화면과 모바일 노출 화면이 지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아이커버 같은 저렴한 그런 배너가 아닌 이상은 분명히 입찰가가 다 다를 거예요. 노출 지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노출량도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광고는 다 PC랑 모바일을 분리시켜야 한다. 쇼핑 검색 광고도 분리시켜야 된다. 지금 A 상품이죠. A 상품 다시 PC, A 상품 다시 모바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똑같은 A 상품에 PC 5개, 모바일 5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A 상품의 메인 키워드들은 통틀어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겠죠? PC 노출되는 그룹 5개, 모바일 노출되는 그룹 5개. 이 10개 합쳐서 토탈 10개는 한 상품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PC랑 모바일은 무조건 분리를 해라. 이렇게 기억을 해서 모든 광고, 파워링크 검색 광고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도 PC랑 모바일 다 다르죠. 모든 게 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주말, 평일, 오전, 오후, 밤, 낮, 새벽, 시간 분리 운영 이런 것도 너무 하면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금 제품마다 상품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주말에 광고를 굳이 안 보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굳이 주말에 오프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면은 분리 운영이랑 또 입찰가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오프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서 주말에는 좀 입찰가를 전체적으로 놔두는 캠페인을 따로 만들고 평일에는 좀 기본적으로 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주말이랑 평일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일별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인데 뭐 월화수는 뭐 이렇게 하고 뭐 목금은 뭐 이렇게 따르게 하고 주말은 이런 식으로 조금 다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주말 평일 개념, 요일 개념 분리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부지런하신 분들을 위한 타겟은 또 아침에 바짝 입찰가를 올리고 낮 시간 다시 조금 입찰가를 줄이고 아니면 온오프를 하는 거죠. 무조건 오프하진 않아도 되고요. 입찰가를 조금 그래도 나머지 분들이라는 건 내 타겟은 조금 주말을 위한 타겟인데 그래도 평일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오프하지 말고 입찰가를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극과 극으로 온오프를 하는 것보다 입찰가를 조정해서 훅 내리는 거죠. 보통 입찰가가 뭐 쇼핑 검색 광고는 50원이죠. 그러면 한 100원 정도만 모든 걸 다 메인 키워드도 다 100원으로 해놓는다던가 새벽 시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드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남성, 여성, 연령대도 우리 쇼핑 검색 광고도 이제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향수야. 여성 향수예요. 그러면은 여성에만 포커스를 넣어서 남성은 제외시키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뭐 남성에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여자는 선택하지 않고 남성에만 노출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처음부터 이렇게 다 연령대를 다 줄이고 남자, 여자 바로 줄이고 하면은 반대의 타겟이 아닌 타겟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성 상품인데 남성이 선물을 해준 경우나 남성이 대신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거에는 노출이 안 되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타겟을 처음부터는 다 세팅을 하는 것보다 논 타겟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줄이고 해서 코어 타겟을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킥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코어 타겟이 따로 있겠죠. 여성 향수라면 뭐 여성 유산균이라면 여성에게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코어 타겟이라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타겟이 있겠죠. 기타적인 타겟. 그 사람들을 위한 타겟은 이 코어 타겟보다는 입찰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낮추는 거죠. 그래도 낮은 이 코어 타겟이 아닌 타겟들한테도 노출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꿀팁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요약본이라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으시고 좀 더 궁금하신 상황들은 각 영상들을 봐보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고 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핑 검색 광고는요. 이 3가지만 일단 따라해 주셔도 훨씬 더 지금
보다도 효율이 조금 더 높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점검을 해보시고 한 번씩 봐주셔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